네, 반갑습니다. 8월 9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주말 마감까지도 잘 끝났네요. 자, 이렇게 되면 월요일 하락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수치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또 대형주들이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계좌가 많이 좋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일단 마감됐다는 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긍정적으로 수급도 변하고 있습니다. 매도 위로 들어가 있었던 수급들이 거의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아직 순 매도 우위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줬고, 이 급락에 대한 손실, 즉 지난주까지 떨어진 부분들은 아직까지 손실이 좀 그렇지만 월요일날 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손실은 뭐 오늘로써 다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90% 이상 손실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월요일 시점의 어떤 하락보다는 더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이 종목이라든지,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회복됐어야 생각하고, 저는, 뭐,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회복세가 만들어졌고, 한 9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올라가면 이제 지난 금요일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회복해 나가시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차트 볼게요.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자, 이게 2600포인트 돌파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희망적인 부분들이 좀 생겼어요. 2588포인트 진행되면서 아래쪽 꼬리 달아줬죠. 즉 갭상승에 대한 부분들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됐다 보시면 되겠고, 뭐 이번 주까지는 조금 약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지난 금요일 저점이 여기였어요. 종가가. 그러면은, 금요일 종가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2671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은 한 거의 100포인트 정도 차이 나잖아요. 100포인트면은 지수가 한 3%는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3% 정도 더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3% 정도 지수가 더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금요일 시점에서의 계좌 상황은 지금 거의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3%, 시장이 3% 올라갈 때, 뭐, 대체적으로 계좌는 한 4%에서 5% 정도 올라간다 생각하면 수익률이 쑥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난 요 포인트, 2700포인트 정도까지만 회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크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보너스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분봉 상황 보시면 일단 상승 출발 이후에 한번 쭉 내려갔어요. 근데 2시 이후에 다시 매수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역전이 됐고요. 자, 2시 이후부터 주목해야 됩니다. 들어오는 물량들이 뭐였어요? 기관, 외국인 물량들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진입이 되게 되면서 분위기가 위로 쭉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여기 2시 전으로 해가지고요. 뭐 그동안 좀 답답했던 물량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해소가 되는 느낌이고, 이제는 좀 손바뀜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주에 기대감으로 좀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그 정도 시점에서 이제 CPI 지표 발표되는데, 현재로서는 경제 지표가 보이진 않습니다. 나쁘게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오늘 주말장 한번 미국장이 어떻게 마감하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요. 오늘 양시장 모두 흐름들은 괜찮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시면은요. 기관 총계는 지금 순매수 전환됐습니다. 투신, 연기금 계속 삽니다. 사모펀드에서 매수 들어왔고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1000억 원 정도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매수는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서 513억 순매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제법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75억 순매도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수급은 거의 회복되었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형주 쪽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1.7% 상승 마감,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거의 5% 상승 마감했습니다. 17만 1,500원까지 올라갔고요. 현대차가 2.75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 EUP가 또 많이 올랐죠. 5% 가까이 상승하면서 16만 7천원 잡아줬습니다. 저는 ST7 다 샀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이닉스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차, EUB, 기아 모두 다 매수를 했습니다. 모비스하고 기아는 사실 네, 매수할 만한 포인트는 아직 아니었습니다만 네, 소량씩 더 사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오늘 매수 또 들어가서 네, 일단은 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종목들 말씀드린 대로 성투7과 함께 동성화인텍까지 매수가 들어갔고, 여러분들은 뭐 여력이 안 되신다고 한다면 현대차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정도만 사시면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은행주들은 약간 약세 보였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마이너스 마감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2차전지 쪽에서는 에너지 솔루션만 조금 약세고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SDI, LG화학은 전부 다 올라오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줬습니다. 괜찮아 보이죠? 네. 근데 뒤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중대형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조금 빠져나가서 대형주로 넘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조금 약한 흐름들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 에코프로뱀하고 에코프로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잘 올라줬고요. 알테오젠, 그 다음에 HLB 이렇게 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것처럼 펄어비스, 게임주, 바이오 뭐 이런 쪽에서 좀 약세가 있었고, 오늘 넷마블 주가 하락세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학주 쪽에서 롯데케미칼 주가 하락세 좀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또는 원익,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등등등으로 해서 잘 올라왔고요. 게임주 엔터 뭐 이런 쪽으로 좀 약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네,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잘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 현황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네, 상승이 703개, 네, 703개 종목이 오늘 상승, 202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그래서 상승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게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1378개 종목이 오늘 상승, 231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30여 개 종목만 오늘 하락이고요. 대부분 종목은 다 올랐습니다. 오늘 2000개 넘는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러면 계좌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한 3%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상승률 볼게요. 자, 셀리드, 건설주도 좀 올라갔어요. 건설주들. 네,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셀리드, 후경 CNM 뭐 등등등 해서 바이오 쪽도 좀 있었고, 많이 섞였어요. 뭐 식품, 바이오 뭐 이거 등등등 해가지고 막 다 섞여 있고요. 지금 보면은, 네, 유진테크가 10% 올라갔고요. 건자재 쪽도 좀 올라갔네요. 화장품도 좀 올라간 거 있고요. 뭐, 그니까 종목들이 전부 다 나쁜 건 아니고, 뭐, 바이오가 나쁘다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나쁜 건 또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또 진원생명과 이런 것도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 이상 올라간 건 64개. 상당히 많죠? 자, 상승 포인트도 제법 셀 것 같죠? 4.93까지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됐고, 재밌는 건 뭐냐면 현대차 EUB 여기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 속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속해 있네요.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속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도 여기 오늘 상승 포인트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조선주, 세진중공업 이런 것들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건설 쪽이 조금 근데 강세를 보이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률 볼게요. 자, 내려간 것도 있어요. 한국공항, 컨타 매트릭스, 뭐 아이빔, 넷마블, 롯데케미칼까지 해서 오늘 하락 종목 5개 정도 잡혀 있고요. 자, 여기서 좀 내려볼게요. 하락 포인트는 1% 정도 나오겠죠. 1.4 정도. 그러면 4.9, 1.4. 그러면은 3.5 정도. 오늘 계좌 상승률 나올 수 있겠는데 3.5% 정도 나왔나요? 저는 보니까 3%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계좌 상승률은 오늘 저는 한 3% 정도 된 것 같은데, 조금 안 되려나? 3% 될 것 같은데요. 네. 3%가 안 되면 2.5에서 네, 3%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일단 네,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네, 물론 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습니다만은 3% 정도면은 네, 오늘 계좌 상황 양호하고요. 3%까지 안 나오고 한 2%에서 2.5% 정도. 2%만 넘어가도 사실은 오늘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네, 그런 정도 한 2% 정도 올라가는 거는 당연할 것 같고요. 네, 조금 오버하면은 3% 조금 넘게, 그 다음에 한 2.5 정도는 평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좌는 일단 1%대 아닙니다. 2%대는 올라가 있어야지 오늘 좋은 흐름들로 연결된다. 오늘 시장 평균 따라간다. 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러면 계좌 수익률은 나쁘지 않겠죠. 네, 계좌 상승률은 어느 정도 잡혀 있을 테니까 이 상승을 그대로 보고 가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매매 포인트 볼게요.
기관 쪽 전부 다 보면 레버리지, 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그 코스피, 코스닥 가릴 거 없이 시종 상위 종목들 매수하고요. 레버리지 쪽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고버스 매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롯데케미칼, 넷마블, 하이브 이렇게 매도가 진행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어요. 금융투자 쪽에서는 삼성전자 여전히 팔고 있지만 레버리지 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 이제 누르고 매수해도 될 것 같은데 금융투자 이제 증권사 리포트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상승 쪽으로 분위기를 잡았다라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외국인 쪽 보시면 하이닉스 순매수 1,600억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순매수 들어왔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시 순매수고요. KTNG, 에코프로비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도 좀 괜찮았어요. 에코프로, 현대차 이렇게 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쪽도 전부 다 쓸어서 담는 모습이고요. 매도는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롯데케미칼, 한국조선, 조선주 조금 매도가 있었어요. 한미반도체 매도 있었고요. 신한지주, 은행주 쪽 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동향 보시면 일단은 많이 올라간 쪽은 조금씩 차익 실현해가지고 그 물량을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쪽으로 집어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상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아직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어쨌든 시장은 2600포인트 이상에서 지지점을 만들 거니까 아래쪽 보너스 구간 잘 활용하셨다면 다음 주에 이렇게 폴짝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계좌 조금 더 상승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저점 잡으면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임들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날 충격이 워낙 컸지만 그 부분들 다 흡수해서 이제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번 폭락을 이용해서 매수를 열심히 해줬다라면 아마도 그 폭락 이전의 수준보다 훨씬 더 좋은 계좌를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더 빠르게 계좌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겁먹지 말고요. 지금은 내려가면 더 산다는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이 내려간 거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기회점, 즉 저점, 지지점 이런 포인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쭉 내려가 버리면 그 시점에서 매수 의견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너무 겁을 먹지 말자. 이 얘기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주말에는 푹 쉬시고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